홍시입니다. 오늘은 해볼까요? 벌써 6시간이 지났다고. 이벤트는 아닌데 딱대 넌 내용인가? 지금 이벤트 45렙은 상당히 발릴 것 같은데. 꽤 좋아졌는데? 에임이나 조금 안 좋다. 조금 제대로는 아니고. 그럴 줄 알고. 못 맞췄어? 이 사람 거 2개인가 본데? 아닌가? 아니면 그냥 실력이 좋은 건가? 뭐야? 집이라서 실력이 제대로 안 난다. 홀리. 왜 이렇게 잘하지? 아예 컴퓨터잖아. 컴퓨터를 내가 어떻게 이겨? 오토가 아닌데. 진짜 오토잖아. 오케이, 머리 맞췄다. 뭔 소리? 오랜만에 돌려서 가자. 나 진짜 이 자식. 에임이 안 좋구나, 뭐지? 안 눌렸어. 왜 또 안 눌려, 이거? 이거 배나는 거 있냐? 내가 너 이겨. 빡게면은 내가 이겨. 여기 올라왔다. 11발 안에 잡아야 되는데. 쟤 핵이야, 핵. 6발 나왔다고? 대박. 시야발. 무기 좀 사자. 빨라. 딱대. 무슨? 이래야지 정상인데 원래. 빡김 했더니 조금 약간 못하게 느껴지네. 누가 말이지? 이래야지 조금 할만해. 한데 잘 가세요.
삐터는 내온 얘기지. 안 맞아. 바본가? 응, 나 조준신이야. 님보다 잘해. 나 이거 에임이 살짝 안 좋다. 어? 뭐야? 딱대. 핑이 안 좋구나, 핑이. 어? 오케이, 한 번은 자주. 그거는 세 판까지 자주자. 핑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이번에 빡겜. 안 먹어. 침이 잘 되네. 안 되네. 침이 잘안 되는구만. 어디 있었지? 빠라바빠 빠라바빠 빠라바빠. I'll blow up into smithereens and spit my tiny symphony all up and down a city street while trying to put my mind at ease, like finishing this melody. This feels like a necessity, so this could be the death of me, or maybe just a better me. Now coming with the symphonies and sing a show of fantasy. I know I'm not there mentally, but you could be the remedy for everything. 아, 저내 거잖아.
예. 구독해드림. Ela desce, ela sobe, no baile é pressão. Menina linda, perigosa, rouba meu coração. Vai quicando, vai jogando, não perde razão. Ela desce, ela sobe, no baile é pressão. Menina linda, perigosa, rouba meu coração. Vai quicando, vai jogando, não perde razão. No batidão, no batidão, só pura tentação. Ela desce, ela sobe, no ela desce, ela sobe, no baile é pressão. Mina linda, perigosa, rouba meu coração. Vai quicando, vai jogando, não perde. 홀리 몰리. 조회수가 없나? 아, 맞아, 이거는 지웠지. 원래 이게 안 되는. 뭐지? 컴퓨터 그래픽이 아닙니다. 그리고 로봇 또는 모형도 아닙니다. 이 모습은 영화 에얼리언 로물루스의 촬영 현장으로 믿기지 않는 피지컬과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는 이 생명체는 실제 사람입니다. 에얼리언 영화 속 이 캐릭터는 키가 무려 2m 31cm에 달하는 2000년생 루마니아 출신의 농구 선수 로버트 보브로츠키가 맡아서 연기를 했습니다. 로버트 보브로츠키는 이 캐릭터를 위해 복잡한 거출과 디테일한 바디 페인팅을 조합해 특수 분장을 진행했는데 사실 분장과는 상관없이 그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피지컬이 비현실적으로 이는 그가 전문 배우는 아니지만 이번 에얼리언 로물루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As you can see, the rain colours are coming out now. Those grey clouds that threaten to rain. Match point is certainly not going to happen. What is that? Looks like something is trapped under there. As you can see, the rain colours are coming out now. 수비가 두껍습니다. 한번 열면 멈추지 않는 즐거움. 마침내 지구에 등장한 제노모프. 거대 기업의 탐욕 속에 또 다른 실험이 진행되고 어린아이의 정신과 합성인간의 육체가 합쳐진 하이 별반의 다본 건데. 이는 죽고 죽이느냐에 대한 윤리적 물음으로 이어지기에 어른의 몸에 갇히게 될 어린아이의 입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술대에 눕는 마시, 그녀는 꽃을 들고 있는데요. 이후 수술 결국 현장에서 만나게 된 웬디와 조. 웬디는 우주선으로 향하라는 커시의 명령에 따라 조를 데려가려 합니다. Will you come with us? 그렇게 다시 우주선 내부로 잠입한 일행들은 정체불명의 알을 발견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것은 에이리언의 알. 파란색 경계선은 처음으로 알을 발견했던 모습을 연상하게 하며 숙주가 가까워짐에 따라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리들리 스콧은 이 알의 정체를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이후 속편을 이어받은 제임스 카메론이 퀸을 제시하면서 후속작이 이를 물려받아 에이리언 탄생 과정에 대한 설정이 정립됐었습니다. 다만 리들리 스콧의 프리퀄 시리즈에서는 여전히 퀸의 존재가 아닌 형태로 느슨하게 이어지면서 이 설정은 지켜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3화의 부제는 변형입니다. 변형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양이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서사, 번식, 캐릭터의 변형 총 3가지. 2023년의 축포와 함께 세계 주요 인사들의 미래가 있는 한창의 무대, 떨림과 흥분이 교차한 백스테이지에서 다음 무대의 주인공 이상적인 극단 형태의 큰 꿈을 향한 피터의 열정과 인간의 일생을 지켜주는 게임스 참 에어리언의 공포는 제노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 생각은 버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에어리언 어스에서 신우주 탐사선 마지노우가 해수해온 5종류의 외계 생명체가 지구로 추락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에어리언의 상징 제노모프입니다. 산성혈액과 끈질긴 생명력으로 지구에서 번식하려고 하고 있죠. 두 번째는 티오셀로스입니다. 숙주에 기생하는 생명체로 촉수로 숙주의 양분을 뽑아내고 시신경을 장악해 몸을 조종합니다. 세 번째는 플럼니카, 파리 지옥을 영상시키는 포식 식물형 생물로 천장에 매달려 먹잇감을 유혹해 잡아먹습니다. 네 번째 비공개 생명체는 숙주의 뇌와 피를 한순간에 빠는 흡혈 형태의 생물체입니다. 점점 진화해 최악의 생명체로 탄생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역시 미공개로 벌레 형태의 외계 생명체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비행 가능한 생명체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에어리언의 고유명사가 제노모프라고 생각하시나요? 에이리언 1편부터 최신작 로물루스까지 각 시리즈별로 등장했던 최종 보스를 알아보자. 에이리언 1편 최종 보스는 우주 승무원 케인의 몸에서 탄생하였다 하여 케인의 자식이라 편의상 불리는 오리지널 제노모프. 2편의 최종 보스는 엄청난 덩치와 전투력을 자랑하는 에이리언의 여왕, 통칭 에이리언 퀸으로 불리는 제노모프. 3편의 최종 보스는 드래곤 또는 러너라고 불리며 덩치는 작지만 기동력이 뛰어나고 기습 사냥을 좋아하는 게 특징인 제노모프. 4편의 최종 보스는 인간과 제노모프의 하이브리드 에이리언, 해골을 연상케 하며 에이리언의 트레이드 마크인 이중턱이 없으며 여성의 신체가 있어서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디자인의 에이리언이다. 프리퀄 시리즈의 1편 프로메테우스의 최종 보스는 인간형 외계 종족, 인류의 창조주인 엔지니어이고, 프리퀄 시리즈의 2편 에이리언 커버넌트의 최종 보스는 데이빗이라는 인공지능 로봇이 엔지니어의 검은 액체를 토대로 만든 제노모프 프로토타입니다. 외관은 거의 기존의 제노모프와 비슷하다. 그리고 최신작 에이리언 로물루스의 최종 보스는 에이리언 1편부터 에어리언 어스에서는 기계적 개조를 한 사이보그, 인공지능을 탑재한 합성인간, 그리고 인간의 의식을 기계에 합성한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그중 영화 에어리언에도 나온 웨이랜드가 아닌 합성인간을 만드는 AI 기업 프로디지가 있는데, 이 기업은 천재라고 불리는 보이 카발리어란 괴짜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에이리언이 마블 유니버스를 침공했습니다. 에이리언의 숙주를 찾기 위한 실험을 진행 중이던 한 외계 부족. 그때 블랙팬서가 이끄는 와칸다 정예부대가 도착하는데요. 그리고 에이리언들을 처리하기 시작하는 정예부대. 하지만 외계 부족은 이미 사라진 후였고, 블랙팬서는 자신들이 늦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얼마 안가 지구에 떨어진 16마리의 퀸 에이리언 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며 본격적인 침공이 시작됐는데요.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에이리언들에 의해 와칸다와 아틀란티스, 그리고 혼자 남아 뮤턴트들의 섬을 지키던 아포칼립스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피터 웨이랜드가 만든 단 하나의 도시만이 남게 된 지구. 그곳엔 늙은 브루스 배너와 캡틴 마블이 있었죠. 이제 자신들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던 둘은 알람을 받고 뛰쳐나가는데요. 바로 마일즈와 미스터 판타스틱의 딸인 발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발레리아는 마지막 희망이라며 자신이 구해온 알을 보여주지만, 문제는 이미 그녀도 감염되었다는 거였죠. 헐크는 그녀의 방으로 뛰어들어가지만 에이리언과 하나의 알이 깨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엑스 역시 감염돼 버리고 말죠. 에이리언이 마블 유니버스를 다운이 호텔 컬렉션. 며칠 전 아, 5성급 호텔 로비에 있는 듯한 기분. 비상! 계획은 전까지 작성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자 정이 베일에 쌓여 있었지요. 유출된 사진은 데이빗 코난 스웨시 촬영장에서 검은 반바지와 상의를 착용한 4장의 사진이었는데요. 혹시 그때 당시를 충격에 빠지게 했던 이 에일리언의 체스트 버스터 씬을 아시나요? 나 때는 이게 정말 센세이션이었는데 아무튼 마블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79년 영화 에일리언 이후로 마블 코믹스 81년에 우드라는 종족이 등장하는데요. 엄청나게 오래되어 우주 최초의 포식자 타이틀을 가지고 다른 종족을 숙주삼아 안에 알을 까고 부화시켜 숙주를 그루드로 변환시키기도 합니다. 에일리언처럼 퀸도 있고요. 우주 정복까지 하며 한 번은 데드풀 몸에 알을 까서 데드풀의 새로운 사이드킥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그때 날라오는 페이스허거를 단숨에 반으로 나눠버리는 프레데터의 슈리켄.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 어벤져스가 임무에 나서려 할 때 캡틴 아메리카는 좀비로 변한 핀 박사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곧이어 엄청난 수의 좀비 무리가 몰려와 어벤져스는 하나둘씩 감염되었고 살아남은 히어로들은 안전. 사실 정신이 불안정했던 완다는 어벤져스 모두를 죽여버렸어. 원래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선 완다가 꿈속에서 깨어나 오리지널 어벤져스 멤버를 잔혹히 몰살해버리는 장면이 있었음. 당시 영화 콘셉트 아트에는 호크아이가 화살을 꺼내기도 전에 목이 꺾이고 헐크는 완다의 정신 조작으로 자기 자신을 부러뜨렸으며 앤트맨은 슈트 내 압력에 솟구쳐 잔혹하게 터져 죽어버렸음. 심지어 가장 강했던 토르는 멸리를 날리기도 전에 완다가 그대로 얼려버리고 아무것도 못한 채 죽었으며 캡틴마저 정신을 조작당해 죽음에 가까워지는 시나리오였음. 이 결말은 완다의 이미지가 멀티버스 학살자임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충격적 블랙캣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스파이더맨은 뉴욕 한복판에 고질라가 나타난 걸 보게 되는데요. 이에 피터는 곧바로 고질라를 상대하러 달려가지만 그 순간 피터는 MJ가 위험에 빠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 방향을 틀어 MJ부터 구한 피터는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지만 그때 블랙캣이 피터에게 달려들며 MJ한테 피해자 흉내 좀 그만하라고 따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둘의 말싸움은 고질라의 재등장으로 끝나게 되고 지구의 수호신이었던 고질라는 피터의 신비오트 슈트를 위협적인 외계 생명체로 판단해 피터를 매섭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때 소리의 약점인 신비오트가 고질라의 괴성으로 인해 피터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 순간 신비오트는 고질라에게 달려들며 그렇게 신비오트 고질라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난폭해진 고질라가 미군의 전투기마저 파괴하기 시작하며 상황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하자 쇼커의 건틀렛을 끼고 온 피터는 고질라를 충격파로 공격해 신비오트와 분리시키는데요. 이에 충격에서 떨어지던 피터를 구해낸 고질라는 방사열선으로 신비오트를 공격해 무찌르게 되지만 도망가던 신비오트는 에디와 결합해 갓베놈이 블랙캣과 즐거운 더 화려하고 더 거친 액션으로 돌아왔다. 24년 최신작 모든 액션씬만 골라 담았습니다. Radiation levels are dropping. He's absorbing it. Okay, he's charging for something.
뭐가 나올 거 아니야? 아, 심어. 아, 심어지야, 심어. After Mechagodzilla, we realized that there were some threats that even Kong couldn't face. So, we started working on some minor augmentations. Injection should heal the frostbite up nicely. CPM 특허
하트뽕. 자, 오늘은 고질라가 콩을 구출해야 한다고. 이게 뭐야? 여기 콩이 갇혀 있다. 비스트 글로브도 차고 있네. 우리 빨리 콩을 구출하자. 하지만 쉬운 게 아니라고. 이것 봐, 솔로몬이야. 여길 뚫고 들어가도 카이주 군단이 기다리고 있다고. 헉, 고질라가 잡혀 있다고. 건담과 메카질라까지. 오, 여기도 구출해줘야 돼. 이 녀석은 또 뭐야? 이 녀석들을 이기고 나면 카이주 군단이 기다리고 있다고. 요 녀석은 울트라맨인가? 금방 구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자, 그리고 마지막 카이주 군단. 우와, 얘네들 다 뭐지? 이게 다 카이주. 헐. 일시모. 구출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아, 종 보스. 기도라 그런 도전하는 녀석. 거야? 오, 그래도 살았는데. 덤벼, 들어와 들어와. 뜨시, 발로 밟아버리기. 꼬리로 세려버려. 찍어버려. 밟아버리기. 자, 이제 마지막이다. 꼬리로 돌려 굽겨. 꺼져. 처리 완료. 콩, 빨리 구해줄게. 간다. 빠세. 오, 고마워. 나는 자유다. 배랑이랑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자, 이제 저 녀석 잡아. 빠르기 달리기. 발로 차버려. 내가 왔다. 이 솔로몬 녀석아. 돌려. 뜨시. 마무리는 내가 불태워버리기. 우와, 우리가 해냈어. 문이 열렸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실까? 너희들 뭐야? 자, 2대2 싸움이라고. 좋아, 한판 붙어보자. 바로 주먹으로 날려버려. 오, 덤비겠다 이거지? 뜨시. 어쭈, 이 녀석이 꼬리로 쳐버리기. 방구 냄새. 자, 이번엔 컴비네이션. 원, 투, 불 뿜기. 보내버리기 성공. 왕펀치. 친구야, 조금만 기다려. 한 방에 무너뜨려. 좋았어. 우리에게 친구가 생겼다고. 자, 그럼 3대3 붙어보자고. 뭐야? 나한테 와 쏘다니. 불 뿜어버려. 나는 초록불이다. 뜨시. 뭐야? 건담이 녀석 엄청 센데? 우와! 건담 뜨시. 아호! 간다! 쫓아가서 패버리기. 뜨시. 꼬리치기. 뜨시. 이 녀석 왜 이렇게 세? 꿈토이, 너무 처맞는 거 아니야? 복수다. 그렇지. 뭐야? 일어나. 바로 한 대 쳐버리기. 자, 이제 합동 공격이라고. 뜨시. 왕펀치. 불로 조져버리기. 오, 그래도 살았는걸. 마지막은 나의 필살기. 가자. 오하우, 불장인데? 자, 그럼 우리 빨리 구해주자고. 나는 여길 구출할게. 뜨시. 구출 성공. 자, 이제 우리 팀은 4명이라고. 지금 다 같이 공격. 뜨시. 밟아버려. 오,
나이스. 뭐야 이건? 상어도 있고 거북이도 있다고. 자, 다들 준비됐지? 좋아. 준비됐지? 이번엔 쉽지 않겠는데? 일단 선빵 갈기기. 컨더 펀치. 좋았어. 나도 불 발사. 왕펀치. 내가 최고다. 이리 와 상어. 오, 덤빈다 이거지. 뭐야? 물렸다. 내려오면서 발차기. 완전 개판이구만. 이빨이 낑겨버렸쥬. 이빨이 아주 낑겨버렸쥬. 얘들아, 나 좀 도와줘. 이 꼬부기 녀석, 꼬리 때리기, 앞발차기. 발이 왜 이렇게 짧아? 불 쏘기. 어휴, 힘들었다. 자, 이제 구출해주자. 자, 친구야, 나와. 발사. 오호, 구출 성공. 좋았어. 자, 이제 마지막 관문이라고. 이제 마지막 관문이라고. 이 녀석은 뭐야? 에잇. 우와, 이게 뭐야? 완전 불덩어리가 되어버렸다. 자, 한 번 더. 꼬리치기. 이 녀석 뭐지? 정말 큰 녀석인데? 이 녀석, 내가 끝장을 내주마. 내리찍기. 뭐야? 안 통하잖아. 야, 누가 좀 알려줘. 이 녀석 너무 세다고. 바로 꼬리로 얼굴 쳐버리기. 뜨시. 우와, 온몸이 불타오르고 있어. 아, 보자고. 한번 싸워보자고. 뭐야? 나도 불 쏘기. 어때, 뜨겁지? 머리만 3개 있고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뭐야? 전기? 하지만 별거 없고요. 이 녀석 주특기가 벼락치기인 것 같은데? 이 녀석 너무 세다. 으아! 저게 뭐야? 친구야, 기다려. 내가 간다. 나도 불 뽑기. 간다. 왕펀치. 뭐야? 꼬리. 뒤에서 공격. 그렇지. 얘들아, 지금이야. 해버려. 나도 레이저 발사. 핵폭탄. 대박! 얘들아, 조심해! 마지막 필살기 발사. 터뜨려버리기. 오예. 우리의 승리. 우리가 팩트 제프입니다. 구독과 따봉 에서부터 존재한 초대형 생물체로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위치한 최상위 포식자종이기도 했죠. 처음 그를 마주한 현대 인류는 그를 파괴자라고 생각하며 핵폭탄을 터뜨리지만 정작 고질라에게는 타격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후로 괴수들을 연구하고 추적하는 단체인 모나크는 그가 다른 괴수들을 격퇴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사실은 그가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지구의 수호자란 사실을 알아냈죠. 그는 다른 타이탄들과 마찬가지로 방사능 에너지를 흡수하여 영양분을 보충할 수 있었으며 그의 전매 특허 기술인 방사일선을 이용하여 적들을 섬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 고질라는 지구를 지배하는 방사일선의 색이 핑크빛으로 바뀌는 등 워낙 파격적인 세력에 대비하여 새로운 모습인 이볼브드 고질라로 진화했는데 등 지느러미가 전작보다 더 날카로워지고 방사일선의 색이 핑크빛으로 바뀌는 등 워낙 파격적인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여전히 팬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호불호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두 번째는 스컬 아일랜드 태생인 콩입니다. 인류 문명이 닿지 않는 스컬 아일랜드에서 홀로 자란 콩은 원래 섬마을 수호자였지만 영구 폭풍으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현재는 할로워스에서 생활하고 있었죠. 그는 다른 타이탄들과 다르게 인류와 소통할 수 있었고 이위적인 지하와는 마음까지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동족 그에게 신체 강 세 번째는 할로워스 깊은 곳 위지의 영역에서 서식하는 스카킹입니다. 이번 작품의 주요 빌런인 있었죠. 무기는 구입술이 하나 달려 이 탐사한 바다는 겨우 전체의 10%일 뿐 실제 진짜 바다에는 그보다 10배 많은 약 200만 종 이상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특히 작년부터 심해 탐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발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으니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촬영된 적 없던 괴물이 카메라에 잡히는가 하면 서울만한 빙산 아래에서 수백 년 동안 숨겨져 있던 생태계가 통째로 드러나 ROV 카메라에 투명한 생명체 하나가 잡힌다. 유리처럼 투명한 몸에 몸길이 약 30cm, 촉수를 자세히 보면 팔 한가운데에 날카로운 갈고리가 줄줄이 박혀 있는데 이 녀석의 정체는 콜로설 스퀴드. 다 자라면 몸길이 7m, 무게 500kg 이상 되는 지구상 가장 무거운 무척 추동물인데 그저 조금 특이해 보이는 녀석에 이렇게까지 전 세계가 난리난 이유는 바로 녀석의 살아있는 모습을 본 사람이 지금껏 단 한 명도 없기 때문. 녀석의 존재가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약 100년 전인 1925년으로 향유고래 뱃속에서 녀석의 촉수 2개가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죽어서 해변에 떠밀려온 것, 이미 잡아먹혀 고래 뱃속에서 나온 것 등 모두 죽어서 발견된 것이 전부. 따라서 과학자들은 살아 움직이는 자연 그대로의 빈대로 10월 캘리포니아 몬터레이만 수심 2600m 수중 로봇 카메라에 기괴한 생명체 하나가 잡히게 된다. 투명한 몸, 머리 위에는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후드와 꼬리 끝에는 손가락처럼 생긴 촉수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는데 과학자들은 녀석의 정체를 즉시 밝혀내려 했지만 그 누구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는데 그렇게 녀석의 이름 역시 미스터리 몰러스크로 지어지게 된다. 그로부터 20년, 이 녀석은 무려 카메라에 157번이나 잡혔지만 녀석의 정체만은 매번 끝내 밝혀지지 않았으니 그 이유는 바로 지구상에 이런 생명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 즉 분류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특히 녀석의 기괴한 사냥법이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 거대한 후드를 활짝 펼쳐 마치 파리지옥처럼 먹이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방식. 혀도 입도 없이 후드 뒤쪽에 있는 깔때기 모양의 구멍으로 빨아들인다. 특히 여기서 더욱 소름 끼치는 건 녀석의 방어 방식이었으니 위협을 느끼면 꼬리의 손가락 촉수가 푸른 빛으로 폭발하듯 빛나기 시작, 그리고 빛나는 촉수를 뚝 스스로 잘라내버린다. 떼어낸 촉수는 물속에서 계속 빛나면서 포식자를 유인하고 그 사이 본체는 유유히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인데 마치 도마뱀이 꼬리를 자른 달팽이, 즉 바다 민달팽이였던 것이다. 그러나 딱 봐도 달팽이랑은 아예 매치가 안 되는 생김새답게 기존의 어떤 갯민숭 달팽이와 2025년 1월 13일 남극 대륙에 붙어있던 거대한 빙봉 조지 6세에서 빙산이 떨어져 나간다. 떨어져 나온 빙산의 이름은 A84, 면적만 최소 510제곱킬로미터로
서울 면적의 거의 85%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빙산이 떨어져 나가면서 150m 두께의 얼음 아래 수백 년 동안 갇혀있던 해저가 처음으로 드러나게 된 것. 마침 근처에서 탐사 중이던 연구선 팔코르호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 탐사 계획을 변경, 12일 만에 현장에 도착하였고 곧바로 수중 로봇 수바스찬을 해저로 내려보낸다. 그렇게 도착한 수심 230m에서 카메라에 처음 잡힌 곳은 바로 사람 머리보다 큰 거대한 해면 동물. 그 옆에 빼곡히 들어찬 말미잘 군집. 수심을 더 내려가자 문어가 해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고 팔뚝만한 거대 바다거미가 기어다니고 있었다. 수심 1300m까지 내려가자 촉수 길이만 10m가 넘는 자이언트 팬텀 젤리, 유령 해파리까지 유유히 떠다니고 있었다. 햇빛 한 줄기 들어온 적 없는 얼음 아래에서 수백 년을 버텨온 완전한 생태계가 통째로 드러난 것인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것은 빛도 없고 표면에서 내려오는 영양분도 없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어떻게 수백 년 동안 이 녀석들이 살아남은 건지 아무도 모른다는 건데 그나마 가장 유력한 가설은 심해 해류가 얼음 아래로 스며들면서 영양분을 실어 나른다는 것인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라고. 이 탐사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빙붕 아래 종합 탐사였기에 앞으로 더 많은 빙산이 떨어져 나갈수록 더 충격적인 발견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실제로 심해에는 우리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미지의 것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 충격의 영역으로 넘어가 본다. 진짜 충격의 영역으로 넘어가 본다. 100% 실제 상황.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고래보다 큰 몸집, 흡사, 인간의 얼굴과 비슷한 믿을 수 없는 비주얼로 등장한 정체불명의 심해 괴생물체. 이를 마주한 잠수부는 꼼짝없이 얼음이 되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믿을 수 없는 이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순간 더 이상 시청 불가다. 이 짧지만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자 500개가 넘는 댓글들이 순식간에 달렸으며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처음 딱 들어왔는데 폰 던질 뻔, 저거 제발 한국 아니라고 해줘 와 같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비현실적인 비주얼에 이 영상은 모두 주작이다라며 반박하는 의견 역시 적지 않았는데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게도 이 영상 속 괴물의 이름은 사람을 뜻하는 일본어 닌겐이라고 불려지고 있으며 후쿠케이 차가운 바다에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다. 닌겐은 1990년대 초 일본 어부들이 긴 팔다리와 특징이 없는 얼굴을 가진 거대하고 큰 하얀 생물을 보았다는 주장과 함께 최초로 언급되기 시작했는데 이후로도 반복적으로 비슷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일본 전역에는 닌겐은 정말로 존재한다는 소문이 바다하게 퍼지게 된다. 게다가 닌겐을 봤다는 목격자들 중 진짜 소문 속 닌겐과 비슷한 괴생 명체를 찍은 영상 증거물까지 나오게 되자 닌겐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닌겐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럴 것이라고 CG로까지 만들어지며 유튜브에 퍼지게 된 것으로 다행히 사람이 진짜로 잡아먹힌 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평화롭게 그물을 건져 올리던 어부. 그런데 갑자기 동남아의 한 바닷가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 오늘도 호기롭게 그물을 건져 올려보는데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물 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갑자기 깜짝 놀란 어부는 그대로 그물을 놓치게 되지만 오히려 놓쳐서 살았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이 괴생명체의 정체에 대해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는데 그중 가장 큰 논란은 이게 CG라는 것. 하지만 이 정도의 CG는 생각보다 구현하는 게 쉽지 않아서 고작 주작 영상 하나 만들자고 이 정도 CG를 태울 리 없다는 것으로 종결. 오히려 미확인 생명체가 싸게 먹힌다는 쪽으로 힘이 실리게 된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노르웨이 인근 해안. 2차 세계대전 때 침몰한 누구든 이것 잊혀보자. 골챙이처럼 무수히 많은 작은 점들이 떠다니고 있는 곳은 정말 만약에 이 점들이 이상한 생명체의 새끼라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 상황. 긴급 조사 결과 알속 점들의 정체는 바로 일렉스 오징어. 결국 저 수많은 점들이 전부 일렉스 오징어의 새끼라는 소리. 게다가 투명막 속 노란색 덩어리는 먹물이라고. 일반적으로 몸집이 작은 편인 일렉스 오징어가 이렇게 거대한 알을 낳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이런 기괴한 알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제보가 2022년 6월
주작조차 불가능한 생명체들이 발견되기 시작한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투명한 한 생명체. 한 쌍의 검은 눈과 장기 한두 개를 제외하면 너무나도 투명한 몸뚱아리. 어떻게 살아있는지조차 의문인 수준인데 영상이 공개되자 이 생명체의 정체에 대해 뜨거운 논란이 시작. 외계인 아니냐는 쌉소리도 있었지만 한 해양 전문가에 따르면 자연계에서도 투명한 생명체들이 종종 있다고. 다만 문제는 최근 이 투명한 생명체들의 출현 빈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특히 바닷속에서는 불빛 없이 이 녀석들을 볼 수조차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수가 존재할지 짐작조차 어려운 두려운 상황이라는데, 하지만 진짜 두려운 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심해. 빛조차 닿지 않는 이곳에 누군가 범상치 않은 포스로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다. 그의 정체는 바로 프릴상어. 아주 무자비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이 녀석들은 무려 9,500만 년 동안 지구상에 생존하고 있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화석들이다. 심지어 공룡이 멸종하는데도 이 녀석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충격적인 외모 덕분이라고 하는데, 수심 1,500m 안팎의 심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 녀석은 보다시피 눈에 축적 높고 항상 입을 벌리고 유영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흡사 유령처럼 보이기도 한다. 심해 속은 산소량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최소의 움직임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생존에 유리한데, 이 때문에 다른 상어들이 이빨로 사냥감을 물어뜯은 뒤 씹어 삼키는 것과 달리 주름 상어들은 턱, 머리, 목을 한 번에 쭉 늘려 이렇게 먹잇감을 통째로 삼켜버린다. 그리고 마치 아나콘다처럼 소화액으로 천천히 녹여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무려 자신의 이제 그만하고. 그럼 안녕.